대표님 요즘에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좀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즘에 참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거래량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전에 이제 거래됐던 시세 대비해서 이제 조정을 받아서 지금 거래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가격이 워낙 많이 또 회복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에 계속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어떤 거냐면, 그럼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에 대한 좀 전망으로 좀 오늘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 분위기는 얼마나 이어질지 전망도 좀 해보고 저희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그런 것도 한번 아울러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 2월 달부터 시장이 완전히 반전을 했죠. 지금 이제 V자 반등이 좀 된 상태였다가 네, 지금 9월부터 이제 또 V자 반등했던 게 지금 이제 좀 꺾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추석 전에 특례보금자리론 종료가 되면서 서울에 거래되고 있는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도 좀 이제 빠져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시장 주요 참여자라고 할 수 있었던 3040 세대가 아파트 사기가 정말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또 금리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빠져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있고. 그래서 불과 한 1, 2월 사이에 지금 매수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매물들이 시장에 쌓이면서 매도인 우위 시장으로 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시장은 정말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20, 30% 정도 더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고점 대비 50%, 예. 현재 시세 대비 30%까지 예, 빠진다. 예. 자극적으로 좀 나오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해요. 예, 라이브 시간에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으니까 네. 예, 그거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하셔도 이제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팬데믹, 오늘 제목을 한번. 예, 부동산 팬데믹.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비상사태.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분위기만 예. 보면 정말 비상사태인 것만 예, 같아요. 지금 시장의 위기가 정말로 찾아올 것인가. 그렇죠. 네. 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게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좀 좋아질 것 같진 않다고 보이는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전문가지만, 올해 1월 달에 바닥 찍고 이렇게 저도 회복을 한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드라마틱하게 2월 달처럼 회복이 될 줄은 저도 사실 이만큼 예상을 못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누가 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채널 내에 올려들었던 제가 들었던 말씀들이 그래도 대부분은 맞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추세는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하고요. 지금 올해 11월 달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네, 심플하게 한번 보면요. 네. 주택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가도 중요하고, 매매가 추세도 중요하고, 또 이제 매매가의 선행 지표인 전세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금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금리가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떨어졌죠. 전세가는 역전세를 걱정할 정도로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우리가 예상이 안 됐던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불과 그때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게 많이 나올 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금리라는 것도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더 좀 빠르게 좀 반응을 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상승 속도보다 시장금리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빨랐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작년입니다. 자, 근데 올해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매매가는 지금 이제 회복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매매가의 선행 지표인 전세가는 대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매매가는 멈췄는데 전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그에 대한 이유는 또 저희 또 채널에 또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하부터 기니까요. 전세가는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보다 지금 훨씬 더 지금 긍정적이잖아요.
예, 금리가 지금 최고점에서 지금 내려갈 것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국채금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서서히 좀 금리가 좀 내리지 않을까. 이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잖아요. 맞습니다. 작년하고는 상당히 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를 걱정했다면 그렇죠. 올해는 언제 내려갈까를 예상하는 일만 그렇죠. 남아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한번 시장을 놓고 보자 이거죠. 네. 1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고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랐고, 근데 지금은 매매가는 떨어지지만 전세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지금 언제 떨어질지 지금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거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과거의 예를 들어서 과거의 어떤 경험치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작년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시장 상황이 더 좋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거를 좀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이 복잡한 거를 좀 심플하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보는 좀 눈도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영상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도 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쵸. 이런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는 걸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뭐 아파트 거래량이나 주택 거래량은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네. 뭐 양극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양극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초고가 주택 시장. 예전에는 우리가 하이엔드급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하이퍼엔드급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도 급이 나뉘는군요. 그렇죠. 이제 하이엔드 위에 하이퍼엔드.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용산 같은 지역에서 네. 앞으로 이제 분양이 될 모 건설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액 자체가 뭐 하이퍼엔드급이거든요. 뭐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초양극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많이 멈췄지만 네. 지역적인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재개발 이슈가 있는 예, 이런 지역들. 뭐 예를 들어 뭐 여의도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통기획이라던가 최근에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 거래가 많이 늘었잖아요. 기사로도 나왔죠. 네. 예, 거래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호재가 있거나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번에도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된 뭐 연내에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지금 발표할 거라고 하잖아요. 되게 관심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럼요. 일기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이런 지역들, 뭐 분당거래나 이런 지역들은 대략 신고가를 찍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를 좀 많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 보면 뭐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 뭐 신속이라던가 일반 뭐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이런 사업에 비해서도 절차들이 상당히 좀 생략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아타운 장점이 어떻게 보면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서울시 자료 보면은 그 원래 사업 속도가 빠른 모아타운도 더 당겨주겠다. 그 통합심의를 통해서 그렇죠. 당겨주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니까 이렇게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이런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호재가 있거나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안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 시장도 지금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빌라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빌라 같은 경우도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네.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들은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빌라 거래량이 그래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시장은 전달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호재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아닙니까? 주식에 투자할 때도요. 불경기일 때 잘 되는 회사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불경기 때 모든 회사가 뭐 주식이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별로 안 남았잖아요. 지금 뭐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올해 하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많이 회복을 했으면 쉬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조정을 받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는 시장 상황이 낫다라는 거죠. 일단은 전세가는 지금 상승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의 내년 같은 경우는 3분의 1 토막입니다. 3분의 1로 지금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는 전세가도 상당히 좀
강세를 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전세가가 강세를 뜬다라는 거는 또 현재 지금 매매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하고 매매가하고 이제 갭매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좀 매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는 힘들지만 내년 초가 되면은 뭐 이제 신생아 대출 같은 시장에 이제 저리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재원이 한 27조 정도가 이제 신생아 대출이 지금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금리도 낮거든요. 1에서 한 3% 정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신생아 대출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거는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조회수가 엄청 늘어나요. 예.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잘 못 버시는 분들은요, 부동산 하락장에 관심을 끕니다. 부동산이 좀 어려울 때는 관심을 끄시고요, 이 시장에 떠나요. 근데 반대로 돈을 좀 잘 버시는 분들, 돈을 버는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요, 이런 하락장에서요, 다음에 상승할 준비를 하십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준비할 시기 아닙니까?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정착내 부동산 성공투자와 함께 항상 다음 장에 준비를 하시는 이런 자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고민 상담이라던가 투자 상담이라던가 뭐 갈아타기 이런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 드리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